두 그룹을 나눴어요. 둘이 성적 분포가 비슷한 두 그룹을 나누고 한 그룹에게는 이 레디쉬를 먹이고 그 굶긴 다음에 전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고 한 그룹에게는 가장 가꾸운 초콜릿 쿠키를 먹게 했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음식을 먹이고 수학 문제를 풀게 했어요. 너무 잔인해. 네. 네. 참고로 이 수학 문제는 답이 없었어요. 일부러 답이 없는 수학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버티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초콜릿 쿠키를 먹은 집단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더 잘했겠죠. 더 오래 버텼다는 거예요. 그 이지력이라는 배터리 용량이 있는데 이 레디쉬를 먹은 그 그룹은 이 쿠키를 먹고 싶은 걸 참은 데서 이미 써버린 거예요. 의지력.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저는 이게 당 떨어지니까 못 먹으면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신력을 그걸 하고 싶은 걸 참는 데다 이 의지력을 썼다는 거잖아요. 의지력은 어떤 정신적인 부분이 아니라 의지력이 거의 동등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데리고 했는 건데 이미 이 사람들이 이걸 버티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의지력 용량, 배터리 용량이 날아간 거죠. 어머.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만큼만 쓸 수 있는 거고 여기 그룹들은 아직 의지력을 깎아먹진 않았으니까 더 오래 버티는 거예요. 의지력이 높은 사람은 일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심지어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요. 과외 이런 거 많이 해보면은 맨날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 있어요. 애가 의지력이 부족하다. 애가 헝그리 정신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애가 너무 좀 여유롭다 보니까 의지력이 없는데 선생님이 의지력 좀 키워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의지력이란 것은 가장 힘든 순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견디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견디는 능력.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했어요. 그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고 싶은 걸 계속하는 거는 의지력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목이 마른데 물을 마시고 싶어서 물을 이렇게 마셔요. 그 의지력 이거는 의지의 발현이 아니에요. 의지의 발현이란 거는 내가 지금 졸려 죽겠는데 공부를 해야 돼요. 너무 하기 싫고 포기하고 싶죠. 하지만 즉 자신의 이성과 본능이 싸웠을 때 이성이 이기는 것. 나 진짜 술 먹고 들어와서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이를 닦고 잘까? 이럴 때는 의지력이죠. 그거는 그 상태에서 눈 뜨고 화장실 가서 그 샤워를 하고 이 닦고 그런 거 의지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의 싸움인 거죠. 그렇죠. 그 상황에서 해야 하는 것을 선택하는 능력. 맞아요. 그게 저는 의지력의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네요. 제 스토리를 보시면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혼자 공부를 해서 이제 뭐 공부를 여러 가지 역경을 겪었는데 어느 제 주변에 누군가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의지력을 가져라. 공부에 대해서 얘기해준 사람도 없었고 뭐 체력은 어떻게 기르고 의지력은 어떻게 키우고 도전 정신은 어떻게 키우고 인내력은 어떤 거다. 도전 정신도 키울 수 있다. 이런 거를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저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실험하고 그리고 다른 연구 결과들을 찾아보고 그 스스로에서 정의를 내리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을 통해서 검증해보면서 스스로의 어떤 개념을 만들어 간 거죠. 의지력을 글로 배웠다. 그거잖아요. 나는 연애를 해본 적이 없으나 연애에 대해서 학습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지력이라는 걸 학습하셨다는 거죠. 맞아요. 학습하고 검증까지 거쳤죠. 이 이론을. 이거 들어보고 싶은데 솔직히 저는 의지력 타고나는 거다. 사람마다 태생적으로 의지력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어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가져온다는 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저는 굳이 이렇게 비유하고 싶은데요. 휴대폰이 있으면 배터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배터리. 배터리 용량이 큰 휴대폰이 있고 저용량의 휴대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큰 배터리에 휴대폰으로 태어난 걸 수도 있고 내가 저용량의 배터리로 태어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휴대폰은 그렇게 태어나서 수명을 마감할 때까지 정해져 있지만 사람은 그거를 늘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늘릴 수가 있다. 어떻게?
이제 이 의지력에 관한 네. 그 되게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네. 경영심리학에서 한동안 되게 유행했던 실험인데요. 네네. 그 레디시 실험이라는 거예요. 레디시. 예. 그 무인데 서양무예요. 빨간색. 예. 예. 동화에 나오는. 예, 맞아요. 토끼가 좋아하는 거. 맞아요. 예. 두 그룹을 나눴어요. 둘이 성적 분포가 비슷한 두 그룹을 나누고 예. 한 그룹에게는 이 레디시를 먹이고 예. 그 굶긴 다음에 네. 전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고 한 그룹에게는 가장 가꾸운 초콜릿 쿠키를 먹게 했어요. 한쪽엔 물을 주고 한쪽은 쿠키를 줬다. 예. 초콜릿 쿠키를. 예. 네. 초콜릿 쿠키가 좋겠네요. 그리고 심지어 바로 같은 데서 먹게 했어요. 쿠키 냄새가. 네.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음식을 먹이고 네. 수학 문제를 풀게 했어요. 너무 잔인해. 네. 네. 참고로 이 수학 문제는 답이 없었어요. 일부러 답이 없는 수학 문제를 냈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버티느냐를 보는 거예요. 엄청 어려운 걸 냈구나. 예. 답이 보일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문제였구나. 예.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당연히 알려주지 않았어요. 답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네. 그랬더니 초콜릿 쿠키를 먹은 집단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더 잘했겠죠. 더 오래 버텼다는 거예요. 그 이지력이란 배터리 용량이 있는데 네. 이 레디시를 먹은 그 그룹은 네. 이 쿠키를 먹고 싶은 걸 참은 데서 이미 써버린 거예요. 의지력.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저는 이게 당 떨어지니까 못 먹으면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신력을 그걸 하고 싶은 걸 참는 데다 이 의지력을 썼다는 거잖아요. 의지력은 어떤 정신적인 부분이 아니라 의지력이 거의 동등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데리고 했는 건데 이미 이 사람들이 이걸 버티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의지력 용량, 배터리 용량이 날아간 거죠. 어머.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만큼만 쓸 수 있는 거고 여기 그룹들은 아직 깎아먹진 않았으니까 더 오래 버티는 거예요. 의지력을 사용하지 않는 상황을 하고 내가 필요한 데만 의지력을 써야겠네. 맞아요. 아침부터 의지력 쓰면서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전일 일찍 자고 번쩍 일어나서도 뭐 아무 그런 거 없이 학교까지도 부모님 태워주고 추운 걸 참는 쓸 필요 없고. 그 신사임당님이 말씀드린 바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그래서 제 책에서도 소개했지만 의지력을 자기가 가장 잘 컨트롤하는 거는 생각하지 않자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거.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싶을 때, 어떤 해야 되는 것이 있을 때, 내가 해야 되라고 의식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냥 본능적으로 하게 하는 것. 그래서 습관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냥 원래 그런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학습 능률이 올라가요? 습관적으로 해도? 굉장히 좋아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습관이라는 것이 어떤 대단한 습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만드는 건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시간과 자는 시간을 동일하게 맞춰놓으면은 사실 우리 알다시피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나기 싫잖아요. 의지력을 사용하죠. 거기서 이미 사실 상당 부분 의지력을 깎아먹어. 40~50%는 깎아먹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서. 그치. 근데 난 그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눈이 떠지고 일어나는 게 습관이 돼 있으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40~50%의 의지력을 이미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다른 일이나 공부할 때 그걸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의지력을 최대한 아껴야겠네. 최저 의지력 연비를 맞아요. 최적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일어나고 그 시간에 정확하게 일어난 것만으로도 굉장한 의지력을 세이브하죠. 세이브하고 거기다가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의지력이 만땅이잖아요. 그때 내가 가장 하기 싫은 거를 하는 거예요. 가장 부담스러운 거. 의지력이 꽉 차 있을 때. 아침에 일어날 때 가장 의지력이 높을 때. 맞아. 저는 여기 스튜디오 바로 위에 살거든요. 출근할 때 사용하는 의지력을 줄이기 위해서. 맞아요. 그냥 일어나서 엘리베이터 타면 바로 여기로. 맞아요. 이미 그 신삼당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를 제가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귀찮으니까 귀찮은 걸 하기가 싫으니까 일만 하려고 나머지를 다 없애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 의지력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있어 보이게 제가 표현한 거예요. 야, 그러면 이거 의지력이라는 거 사람한테 극복하라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막 강요한다고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을 이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라고 저는 정의한 거고요.
의지력 자체를 이 용량 자체를 조금씩 높여가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용량을 어떻게 키워요? 그것이 바로 체력을 기르는 거예요. 체력? 예. 그치. 배고프고 의지력 떨어지고, 힘없어 의지력 떨어지니까. 예. 나 의지력이 없어. 예. 한 사람들 보면 체력이 약해. 맞아. 예. 그리고 배고플 때 의지력 확 떨어지잖아요. 예. 힘없을 때. 예. 당장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일이 눈에 들어. 내가 아프고, 배고프고, 기력이 없으면, 다른 거에 눈에 들어오지 않잖아. 그 사람이 머릿속에 쉬고 싶다 이런 생각. 다른 게 다 채워져야 그 이상을 추구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욕구 심리 이런. 그러니까. 기본 3욕구를 충족해야 이제 그 다음 단계 넘어가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가고 그런 거. 이 자체를 충족 못하면 그 다음 단계 못 넘어가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체력적으로 무너지면 왜 그 리얼 다큐 이런 거 아시죠? 그 리얼 예능? 저 얼마 전에 그거를 했거든요. 그 오은영 박사님 나오는 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약간 그런 종류의 거를 저희 집을 찍었어요. 근데 3일 동안 카메라를 놓으니까 이게 다른 때는 이게 의지력으로 사는 거예요. 원래는 집에서는 본능으로 사는데 카메라 설치하면 의지력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때 괜찮은데 힘들 때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체력을 길러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때 딱 생각해보니까 내가 만약에 풀로 일을 하고도 체력이 남았어. 그러면 거기서도 의지력 가지고 행동할 수 있어요. 맞아. 그래서 저는 이 의지력을 컨트롤하는 것이 성공의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의지력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은 배터리 용량 자체를 장기적으로는 배터리 용량 자체를 높여가는 것, 단기적으로는 이 효율 자체를 효과적으로 쓰는 것. 이 양방향적으로 전략을 구사해야 되는데 효과적으로 쓰는 것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나 혹은 내가 하기 힘든 것들을 업무 배우는 것들을 굉장히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는 습관을 것이고. 좋은 걸 늘릴수록 좋겠네요. 이런 걸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용량 자체를 높여가는 거는 이제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좋은 영양 상태도 만들고 좋은 영양 상태. 맞아. 좋은 걸 먹어야지. 그 좋은 영양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노력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그걸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뭐 어떤 거 드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약 같은 거 드세요? 아니요. 그 영양제 이런 거를 굉장히 잘 먹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그리고 하루 세 끼 음식을 먹을 때도 그걸 고려해요. 제가 특정 영양소가 더 먹거나 덜 먹는 거를 항상. 그래서 저는 변호사 시험 준비를 할 때는 저녁을 안 먹었어요. 저녁을 먹으면 속이 부대껴서. 그래서 저녁을 안 먹고 딱 그때 필요한 딱 간식 정도만 딱 먹게. 필요 영양만큼만 딱 먹는다. 먹고 평소에 음식으로는 섭취하기 힘든 것들을 체크해서 영양제로 구매해요. 뭐 비타민 B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럼 이것과 되게 비슷한 곳에 있는 게 이제 집중력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의지력과 동시에 이제 뭔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게 집중력인데 집중력도 그럼 의지력과 비슷하다고 보시나요? 정확하죠. 그러니까 의지력이랑 사실 집중력이랑은 거의 같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내가 여기에 의지력을 쓰지 않고 그걸 세이브에다가 다른 데 쓰는 거잖아요. 이게 집중력이에요. 집중력은 의지력의 또 다른 표현이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 내가 집중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집중해야 되라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이미 다른 데서 에너지를 세이브 해온 상태여야만 이걸 볼 수 있는 거죠. 없는데 나 막 죽을 것 같은데 집중해야지 하면 집중이 안 되고 스스로를 탓하게 되고 그런 거 자존감 낮아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진짜 좋은 영양 상태, 계획대로 구성된 식단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 그래서 내가 물리적으로 괜찮으면 정신적으로도 괜찮다. 그래서 저는 정신력을 길러라 이런 거를 안 믿고요. 사실은 저는 모든 것은 다 체력이나 어떤 물질의 힘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여기 이런 체력이나 자신의 의지력 혹은 생활습관, 체력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야만 이제 더 좋은 정신력과 집중력과 건강한 생각을 한다. 그래서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말을 저는 굉장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 전에 굉장히 의지력이 소모되는. 그러니까 사실 가난하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맞아요.
가만히 있어도 의지력을 소모하는 맞아요. 환경이다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못돼서 추운데 버텨야 되는데 의지력 쓰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배고픈 거 참는 거 의지력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이 차가운데 샤워하는 거 의지력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난하다는 건 다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 의지력이 너무 많아서 맞아요. 정작 필요한 곳 우리가 더 발전하게 사회적으로 지위를 올리기 위해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쓰는 의지력의 양이 작은 맞아요. 그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상태에서는 어떻게 극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가장 이제 그 이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거나 혹은 대학교를 다녔을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알바를 해야 되는 거였어요. 아, 거기다 또 의지력을 써야 되는구나. 이 단순히 시간 문제가 아니었어요. 알바 시간 동안에 공부를 못 하니까 공부하는데 힘이 들다 문제 아니에요. 단순히 이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 세이브해서 남들보다 공부를 더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근데 그렇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가기 싫은 알바를 가는데 이미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니까 정말 내가 공부를 집중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집중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이런 알바 고민을 안 하고 공부만 할 수 있는 친구들이. 그래서 그걸 넘어서는 방법. 그걸 넘어서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체력을 기르는 것. 그걸 넘어서는 체력. 왜냐하면 효율이 남들보다 저희 효율이면 용량 자체를 늘리면 돼요. 그 체력을 늘리기 위한 노력도 하신 거예요? 네, 체력을 늘리기 위해서 엄청. 어떻게 늘려지나요? 어릴 때부터 체력이 좋은 편이었던 건 아니에요? 어렸을 때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몸이 되게 허약했어요. 그 이제 미숙아로 태어났고. 그래서 항상 병원에도 맨날 다니고 심장도 안 좋아서 막 심전도도 되게 낮게 나오고 그래서 어머니가 되게 많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이제 검도를 시켰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이제 검도를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유단자가 되고 레벨이 높아지고 이제 가장 초고수가 되니까 이제 운동에 중독이 돼서 그 체력이 되게 좋았었어요. 다른 친구들보다. 그리고 이제 또 군대도 해병대를 갔다 오고 막 웨이트에서 몸 자체가 좋은 그런 건 아니었지만 항상 유산소 하고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관리하고 항상 먹는 것은 좋은 걸 먹지 못하지만 항상 영양을 항상 체킹하면서 균형 잡히게 먹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체력을 키운 거네요. 그렇죠. 이 용량 자체를 키우면 남들보다 더 많이 깎여도 이 자체에서 이만큼 깎였는데 남들은 이 자체가 있는데 이만큼 깎였으면 제가 이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으로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게 의지력이라는 것을 마치 타고난 것처럼 누군가는 얘기를 하겠지만 그 사람이 그런 성과를 해낼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주변의 도움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맞습니다. 남들보다 체력이 떨어져도 그런 성과를 했다면 주변에서 의지력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환경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맞습니다. 필요한 곳에만 의지력 쓰게 해주는 부모가 최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면 의지력이 조금밖에 안 떨어지잖아요. 같은 양을 해도. 내가 공부 너무 좋아해. 그런 사람은 똑같은 공부를 해도 의지력 조금밖에 안 쓸 거 아니에요. 맞죠. 공부 너무 싫어해. 그러면 이 사람을 해주기에 서포트 엄청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의지력을 여기다 왕창 쓰니까 다른 거 하는데 거의 의지력 안 쓰게 만들어줘야 맞죠. 되고.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행위에다 의지력 얼마큼 넣느냐가 그냥 끝이네요.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애가 좋아하는 일이 있는데 그건 의지력 조금 쓰는데 거기서 주변 환경까지 좋아. 맞아요. 그럼 얘는 계속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걸. 그러니까 하는 양이 늘어나니까 잘하게 되고. 맞아요. 야, 이게 그냥 기본이네. 그냥 단순하네요. 그리고 이제 얘가 욕심이 생기니까 이 체력도 늘려가고 스스로 주체적으로 또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일에 혼자 하는 건 없어.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체능 같은 건 사실 굉장히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부라는 것보다. 왜냐하면 딱 그 순간 딱 집중해서 딱 최고의 성과를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예체능 하는 집안들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부유한 집안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 음대 웬만한 학교에 음대 꼭대기에 있거든. 제일 뒤에. 왜 그러면 음대생들은 차 가지고 다니니까.
농담입니다. 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저희 학교 다닐 때. 막 이런 컨트라베이스 이런 거를 다 가지고 다니려면 네. 차 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의지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지력을 키우려면 물리적인 체력을 키우면 의지력도 올라간다. 네. 그래서 옛날에 그 좀 완전히 다른 얘기지만 그냥 네. 웃자고 하는 소리를 하자면은 네. 그리스나 로마나 이런 데서 되게 문명이 꼽혔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문명이 꼽혔던 이유는 사실은 그 귀족들이 굉장히 그 삶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집중을 할 수 있어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다른 곳에 의지력 안 쓰니까. 예. 그래서 노예제가 있는 문명이 네. 굉장히 문명이 꼽힐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인력적으로도. 의지력이 필요한 일은 다른 사람에게 시키고. 예. 그러니까 나는 하고 싶어 하는 일에 의지력을 쓰면 남들보다 2배 효율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서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힘들지가 않고 하는 일 대비 성과가 많이 나오고.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의지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을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제 환경에 제가 목표로 하는 것에다 의지력을 좀 쓸 수 있도록 주변을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겠네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